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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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더룸을 맡고 있는 최은수인데 작년까지는 제가 작년까지 7년 동안 1학년, 2학년 영어를 가르치면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영어책 읽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소속은 원더룸을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모님들하고 영어책 읽기를 한글책 읽기까지 네, 그래서 책 읽기를 같이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서 만나기는 힘들고 멀리서는 많이 보셨을 우리 세계적인 오늘은 특별히 영어책 읽기 목사님으로 오신 김요셉 목사님 소개하는데요. 벌써 이렇게 딱 반응 이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열렬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제일 문제점, 멋있는 제 얼굴을 다 못 본다는 거예요.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학교 오신 지 2년씩 되신 분이 아직도 제 얼굴을 잘 모르셔. 아이들도 이 모습을 몰라서 아이들 모습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살짝 보잖아요. 좀 더 올려볼게요. 이거 올라가나? 됐다. Okay.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It's about English, right? 갑자기 긴장되세요? I want to read you a book. Can I read you a book? Okay, let me read you a book. So, for 카메라에 잡힐까? It's about Carlo, my friend. Carlo likes reading. Carlo likes reading. Good, very good. Carlo likes reading. Carlo reads his bedroom. He reads his bedroom. Carlo reads his bedroom. Carlo reads his breakfast. Cereal, apple, jam. Carlo reads his bathroom. Comb, shower, towel. Carlo reads dad. Carlo reads dad. Oh, Carlo's mom reads to Carlo. Carlo's mom reads to Carlo. Carlo reads to Cracker the cat. Cracker the cat. Carlo reads with his friend Neil. Carlo reads to his friend Neil. Oh, Carlo reads to a baby. Carlo reads to some ducks. Carlo reads to some ducks. Many ducklings here, and a mama duck, and a daddy. Oh, that's a swan. Carlo reads at the market. At the market. Carlo likes reading very much. And he loves galloping. The end.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시험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 맞춰보세요. 자, 엄마들 중에 나 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 괜찮았어. 이런 분부터 먼저 나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의 요지는 뭘까를 옆에 있는 엄마랑 나눠주세요. 지금. 자, 그러면 누구가 점수 성적표 모르니까 딱 보시고 이 사람 영어 성적 잘 나왔을 것 같아 하는 분한테 먼저 정답을 맞춰보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이 책의 요지는 뭐였을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두 분씩 빨리 나눠주세요.
네, 우리 화상에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니까 글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엄마들 중에 집에 계신 엄마들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였지? 요지는 뭐였지? 왜 이 책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나누기예요. 자, 타이틀을 봐도 좀 알 수 있겠죠? 네, 타이틀을 보시면 알아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 자, 제가 몇 분을 다니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맞춰볼게요. 여기 제일 먼저 나누신 분이 누구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성적이 제일 좋으셨던 분.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잘 들어보세요. 요지는 네, 갑자기 자신도 없어졌고 지금 막 영어에 대해서 막 후회가 막 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냥 칼로가 이렇게 영어를 글을 좋아하는 가정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학교 영어교육과 뭔가 연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심오한 생각. 참고로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최은수 전사님한테 그냥 우리 애들 많이 읽는 책 좀 갖다 놔주세요. 그리고 들어오기 5분 전에 딱 들었던 책이에요. 뭐 심오한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요지가 뭐였을까? 두 분 얘기 나누셨죠? 예, 영어를. 그냥 카를로가 일상생활에서 읽기랑 연관될 수 있는 그냥 재밌게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아니면 즐겁게 읽는. 와, 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잘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엄마는 참 뭔가 잘 이해하신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영어권 엄마를 한번 물어볼게요. I'm gonna ask you. So 여기서 did she share in English? Okay, so I'll ask her. Okay. 참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옆에 있는 엄마한테 뭘 나눠주셨어요? 칼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레이블링을 통해서 애가 더 인조이 할 수 있는 environment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말이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놀려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내용의 요지는 뭐였냐면 리딩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지금 해드린 거는 뭐냐면 read aloud를 해드렸죠. 소리를 내서 읽어드렸어요. 자, 요 똑같은 거를요,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요거를 또 찍어가지고 읽는 영상이 있어요. 자, 애들은 그 영상을 더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장소였는데 한 5, 6년 전, maybe 우리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넥스트라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없는 청년들, 어른들, 성인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 시간이나 어린이 예배 시간이 없는데, 원천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뭐 세대 통합 예배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제가 종종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일주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즘은 그걸 다 G2G에서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저 처음에 개척할 때는 혼자서 다 했거든요. 요즘 목사님들 너무 편한 거 있지. 근데 한 번은 제가 머리를 쓴다고, 그래서 이런 뭐 북 같은 거 성경 이야기를요 2가지로 준비했어요. 뭐냐면 제가 직접 나와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다가 뒤에 스크린에 또 제가 또 나와서 뭐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막 얘기하는 막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냐면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읽어주는데 앞에 있는 남자애들 몇 명 계속 떠드는 거야. 근데 제 목소리가 스크린에 나오니까 걔네들 조용하고 저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크린의 파워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드리려고 말하는 거는, 자, 그러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책 읽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틀어주세요 하면 잘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직접 읽어드리면서 특별히 집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게 영상 전달이 되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read aloud를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이 안에 좀 공교롭게 제가 고른 책이 칼로가 읽기를 좋아하는데 그 읽기를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어떻게 읽는지, 어디에서 읽는지, 무엇을 읽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개해 준 책이라 마치 제가 잘 엄선한 책처럼 보이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Videos entertain, but books educate. 비디오는 오락처럼 관심을 끌 수는 있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 특별히 empathy에 있어서 empathy, E-M-P-A-T-H-Y, empathy, 공감 능력, 이 공감을 자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책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셨는지 이 칼로가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서 여기저기에 칼로의 감정을 읽어낼 수, 물론 영상도 감정을 안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 읽기, read aloud 책 읽기가 줄 수 있는 그 파워는 영상을 만드는 디즈니의 수십억, 수백억짜리 영상보다 더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오늘 저희 중앙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중심에는 뭐냐 하면 1, 2학년 우리 미니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또 유치원 때도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특별히 1, 2미니에 오셔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장려하고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요. 같이 책 읽는 것을 영어 책도 좋고 한글 책도 좋고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면서 물론 학교에서도 배정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제안해드리는 책들도 당연히 하시면 더 좋고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중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고백을 할게요. 무엇을 고백하고 싶으냐면 중앙의 영어 교육은 굉장히 퍼스널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저 같은 아이들 만들고 싶어요. 저 배 나온 거 빼놓고 다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언어를 최소한 두 가지 언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최소한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를 오픈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교육청 장학사님이 감사를 나왔고요. 지금은 3-3미니 사무실 옆에 있는 조그만 방이 제 사무실이었어요. 교목실이었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방에 그 장학사님이 오셔서 제 큰 의자에 앉으시고 저는 조그만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분한테 1시간 동안 훈시를 받았어요. 왜 어렸을 때 영어를 가리키면 아이들이 혼동이 되고 헷갈리는지를 저한테 그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는 우리 유치원 있었거든요. 유치반만 있었고 그때 유아반은 기독회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치원 아이들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유치반 아이들부터 초등학교에 다 영어로 1, 2학년 때 다 뭐 초등 전학년과 유치원 전학년 유치원이 다 영어로 원어민들이 같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러면 안 된다. 저를 막 교육하셨어요. 되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 한국말 헷갈리는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분은 주말에 제 설교를 못 들어서 제가 아마 한국말 그냥 조금 배운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교만한 마음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딱 그게 95년도였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에서 이제 이 94년 가을부터 학교는 5월에 오픈했지만 제대로 2학기부터 제대로 하고 이 95년도에 이제 과정을 제대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영어 교육은 그때 아마 전학년에 다 확대돼서 하고 있었을 텐데 장학사님이 학교에 이제 쭉
나오셔서 이렇게 약간 교육 감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정 감사가 있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이런 걸 다 보셨는데 영어 하는 걸 보더니 저를 그 다 돌아보시고 나서 저를 불러다 놓고 막 야단치신 거예요. 2년 뒤에 똑같은 장학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에 학교 안 오시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 기억나세요? 세계화 하신다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일어난 거는 이제 거의 1학기 마칠 때였어요. 그분이 에펙을 호주에서 다녀오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도 영어로 막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뭐 인도네시아 총리도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하고 일본 수상만 영어를 못한 거야. 통역을 쓴 거야. 아주 충격 먹으셔가지고 세계화 한다고 그랬다가 충격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에 그 당시는 대통령 얘기하면 그냥 바로 2학기부터 시작하라는데 120시간을 수원 관내에 있는 교사들 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영어 연수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민 연수를. 근데 당신이 기억나는 거는 수원에서 원어민이 7, 8명 이상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중앙기도학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여름에 선생님들 좀 와서 연수 좀 해줄 수 있냐고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연수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또 올라왔죠. 말하려고 그랬어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 말 안 하고 아우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잘 못하는 신설 학교인데 이렇게 또 교육청에 또 큰 일을 제가 나라의 어떤 큰 방향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원어민들은 한국 지리도 모르고요. 버스 타고 교육청까지 찾아가라면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영어 교육하기에 너무 잘 돼 있고 모든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컴퓨터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여기 갖추어 놔서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요. 연수를 하겠는데 그때 600명 연수였어요. 600명. 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600명을 연수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눈 거죠. 두 타임으로 나눠서 300명씩 300명씩 오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중앙기도학교에 오셔서 120시간을 여기서 우리 영어 원어민들이 가르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 그대로 가세요. 그 당시에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제가 잘 아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수인데 그분이 Hide Them in Your Heart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린이 찬양으로 그대로 한 거. 지금도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성경 말씀들을 다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97년 이후부터 한 몇 년 동안 국정교과서로 영어 교과서 나오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찬송으로 가르치는 거를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이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일찍부터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저에게 영어는 제 한국말하고 구별되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지금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사실은 잘 분간되지 않은 채 어떤 때는 굉장히 문장도 막 섞여가면서 영어와 한국말을 그냥 썼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을 95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선생님들과 함께 진화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그래서 한동안에는 영어 원어민 교사가 30 몇 명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 22명 정도 돼요. 우리 중학교까지 있는데 초등학교 때 30명까지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학년에 5명 학급에, 유치원에 유아반 4명, 유치반 4명,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1학년 5명, 2학년 5명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4명씩 2명 내지 4명씩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나눠서 올해 지금 아이가 큰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선생님 되게 많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시스템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비전을 가지고 갔던 건 뭐냐면 중앙에서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저랑 비슷하게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똑같이 되려면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미국 엄마면 돼요. 여기 한 가정만 그런 가정인데 근데 엄마가 미국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도와주셨어요. 그 초등 장학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고요. 저희 안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됐으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언어를 익히고 학생들이 배우고 그러면 정말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될 수 있나? 그 초등 장학사님처럼. 그래서 저로 하여금 연구 논문을 많이 읽게 해주셨고, YS 대통령께서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환경이 계속 바뀔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그 순간이, 죄송합니다만 저의 퍼스널한, 저 자신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선생님들, 심지어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 최은수 전도사님 같은 분, 이따가 와서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노기호 교장 선생님 같은 분, 진심으로 믿으시면. 근데 자녀는 너무 잘하시거든요. 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자기 삶에 용해될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언어가 삶의 하나의 잘 사용되는 정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1, 2 부모님들 중에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자녀가 첫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1, 2에 지금 3, 4 있는 것처럼 영어 교사들이 5명씩 해서 그 교실에, 그러니까 1솔과 2솔, 지금은 3솔과 4솔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을 하면서 영어 원어민 선생님 한 분과 한국 선생님 한 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강력한 제재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대상은 공립학교가 아니었고 저희 학교처럼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립학교를 겨냥했던 법이었어요. 법의 제목은 선행학습법. 여러 가지로 저희는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냐면 저하고 이대 부국에 있는 이대 부국 교장 선생님, 김정은 교수님, 지금은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거기 돌아가시면서 교수님들이 하는데 그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분이 영어 교육도 전공하시고 이대 부국에서 초등학교를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 하셨는데, 그분은 저하고 한탄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한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때로는 30년 넘게 걸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대해라, 축소해라,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설익은 생각들을 정책적으로 학교에 보내줄 때마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믿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떤 때는 왕의 관심이 호의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대적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1, 2에서는 선행학습법에 미배돼서 영어를 교육과정에서 다 빼라, 심지어는 방과후까지 다 빼라 라고 했을 때 고민하다가 저희가 뺐습니다. 빼는 데는 중요한 많은 성찰도 있었고, 막 그냥 감출까, 몰래 그냥 시간표 바꿀까, 안 하는 것처럼 하고 감사 나오면 딱 숨을까.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게 허용이 됐는데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저보다 더 투철하셨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씨앗을 심어주셨던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초창기부터 심어줬는데 원어민을 30명까지 늘렸을 때는
저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학교 안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엄마 같은 영어 선생님 한 명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 30 몇 명까지 갔다가 20 몇 명으로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1, 2학년에 10명 있는 게 더 비효과적이고 계속 교사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퀄리티 있는 교사를 뽑기 위해서는 사실 인원이 많을 때 이 교체가 턴오버 레이트가 많을 때 너무 힘들었고 트레이닝 한 번 하려면 그 집중해서 좀 오래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비용도 그 부분에서 줄이고 페이를 더 드리는 게 더 좋겠다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2개 반을 연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 2학년으로 바꿨을 때 효과가 커졌거든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당시에 제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 같으면 좋은데 나 같은 엄마를 경험할 수 있으면 되는데 원어민 선생님 몇 명을 모셔야 될까 계산해 봤더니 그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837명이었거든요. 초등학교만.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837명 데려오면 되겠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어민 선생님 837명을 보내주셨어요. 선행 학습법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그 원어민 선생님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선행 학습법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이게 좀 제가 성토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영어 빼버리고요 중국어 하면 중국어 선생님 10명도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왜 그러게요? 3학년부터 영어가 교과목에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면 선행학습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3학년부터 교과서에서 뺐으면 좋겠어. 저는 영어 교육과정 빼자는 사람을 주장하고 싶어. 우리 학교가 1, 2학년 때부터 가르칠 수 있게. 그건 그냥 제가 좀 화나서 하는 얘기고요. 근데 그때 영어 교사가 1, 2학년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건 너는 다 잘 모르고 정부도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거는 내 뜻이 있는 거야. 너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지도자들이 볼 수 있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언어는 과목이 아니고요. 삶이에요. 살아있는 언어는요. 신학교 다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마찬가지인데 다 죽은 언어 배워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다 배워요. 근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최소한 3년,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 송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거의 10년을 공부하셨거든요. 구약 히브리어를. 근데 이스라엘 가서 말 한마디 못 하세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배우는 히브리어는 학문적 죽은 공부하는 과목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보여드려도 되죠? 바로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관건이 있어요. 그리고 핵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interest. 관심이 없으면 핵심을 놓쳐요. 이 interest는 아이들의 관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쏟으면, 관심이 살아나면 아이들은 저처럼 이중언어 구사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랑 둘이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에 가서 얘를 그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던져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강제로 관심이 생겨요. 일단은 화장실 갈래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나 그거 잘 이해 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발음 저 정도로 안 좋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칼로라는
기린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드린 것은 쉬웠어요. 불과 몇 분도 안 걸렸고요. 물론 뭐 발음은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발음이 안 좋았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해 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지는 모르는데 오늘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게 중요하다고 책을 들고 그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보다도요, 여러분 자녀의 첫 번째 언어, 여러분들의 모국어를 여러분들이 가르치셨어요. 너무 잘 가르치셨던데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 기가 막히게 잘해.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애들 보면요,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말 잘하는지 몰라.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가 맞춰봐. 멕시칸. 애들 너무 잘해요. 엄마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첫 번째 언어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도움 하나도 안 받으시고 하셨어요. 왜 내 자녀는 내가 하는 말을 불과 24개월 만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창성을 가지고 한국어를 할까요? 왜요? 한국이니까. 그것만 아니거든요. 중심은, 핵심은, 관건은 관심이거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내가 배고플 때 항상 나의 배고픔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존재가 나한테 뭐라고 막 소리를 내고 있어. 내 머리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내 안에 아무런 해석 능력이 있지 않지만 그 아이는 입을 옹을옹을 하면서 엄마가 하는 말들을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6살, 7살 때 미국 갔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28살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한국말 되게 못하는 여자였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데려왔을 때는. 근데 애들한테 둔너 그러는 거예요. 수원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내 말 못 알아들어서 뭐라 그랬는데 둔너 그랬더니 수원에서는 두러너 그래야 돼. 우리 장모님이 전주 분이세요. 제 말씀은 발음이 나빠도 한국말 배우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엄마가 한국말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1, 2학년의 영어 교사를 담임처럼 원어민 교사 1명, 한국 사람 1명, 저는 법이 바뀌면 그렇게 가고 싶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또 조금씩 또 바뀌어요. 또 정권이 또 바뀌잖아요. 아마도 이제 방과후는 이미 시작이 됐고 아마 1, 2학년에서 또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어렵게 지난 5, 6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데 첫 번째 모국어를 가르쳐준 대상 장본인들이 두 번째 모국어도 시작해 주시는 분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어떤 노하우? 첫 번째 모국어를 가르쳐 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애가 기저귀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옹알이 할 때 여러분들 자 나 국어 문법부터 가르치셨어요? 얘가 전치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이거를 알지 못하면 대학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거기 앉아서 야 너 요거 부사가 뭔 줄 아니? 이런 거 안 가르치셨어요. 엄마가 왜 한국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소통하고 싶으니까, 연결하고 싶으니까, 커넥트하고 싶으니까 아이하고 얘기했거든요. 되게 바보처럼 얘기했어요. 누구 최고? 나는 맨날 그랬어. 누구 최고? 애가 계속 엄마 그래. 그럼 그 아빠라고 얘기할 때까지 아빠가 바보짓을 한 거죠, 아이들 앞에서. 근데 여러분, 언어의 관심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살아있는 언어 말하는 거예요. Interest in language begins with relationship. 너무 잘하는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임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여러 번 발표한 거예요.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유아들, 어린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어떻게 하는지 아기용 요즘 최신의 큰 돈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베이비 머신이라고 해서 아기를요 한 12주 때부터 계속 아이들 엄마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반응할 때마다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래서 이중 언어를 하면 어떻게 아이의 뇌가 작용하는지를 다 검사를 해봤는데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거나 말을 해주어서 아이에게 두 언어를 이렇게 자극해 줄 때 아이의 뇌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제가 그냥 본 거 기억난 거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제가 영어 교사들한테는 영상도 보여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것을 아이들한테 그 뇌에 이 기계 올려 타오고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근데 뇌가 반응을 안 해요. 살아있는 엄마가 아이와 아빠도 있을 수고 아이에게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줄 때에 아이의 뇌는 막 불꽃 튀듯이 이 전자파들이 막 교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많은 일들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뇌가 습득을 하고 시냅시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대화를 하고, 특별히 두 가지 말로 대화할 때, 근데 부모가 이중 언어가 아닐 때도 이 시험은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영어 교육에 837명의 원어민 교사는 못 모시고 오지만 여러분들이 원어민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동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 강력한 동기들이 어떻게 좀 잘못 채널링이 되고 있냐면 이거예요. 어느 학원에 보내지? 어느 영어 유치원 보내면 되지? 우리 애가 이번에 비대면 수업 때 봤는데 다른 애들보다 영어를 못하네. 방과 후에 어떤 과외과 교사를 내가 부르면 될까? 이런 쪽으로 채널링이 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10중 8구 잘못된 자극을 통해서 아이의 영어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 진짜 임상적으로 알고 나중에 가서 더 안 믿어지면 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영어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원어민 교사들이 쭉 빠지고, 지금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2학년에 배정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 가정에서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구상하시는 분들과 학급의 KT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하는, 그러니까 학교의 한국어 담임 선생님과 한국어를 하시는 부모님들을 협력을 해서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의 첫 교사가 되도록. 이해가 돼서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 두 번째 언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영어가 되겠죠. 영어의 가장 중요한 관계하는 교사들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도 한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교실들을 다 돌아봤어요. 1, 2학년 교실들 돌고 우리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도 다 돌아보고 그랬는데, 한 두 반,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에 한국 선생님들 교실을 가봤거든요. 공교롭게 두 분 다 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알아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누군지. 한 분은 영어 발음이 되게 좋으셨고요. 한 분은 영어 발음이 별로, 제가 봐도 좀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저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영어 발음이 안 좋으신 선생님 아이들이 더 관심 있게 수업에 참여하더라고요. 또 알아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핵심이 뭐였냐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의 영어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영어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의 관심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좀 마음판에 좀 새겨주실래요? 우리 학교의 시스템으로 사실 제가 시간이 있다면 쭉쭉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HSBC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심표 그때 이제 에스터 정 그때 부부셨죠. 홍심표 에스터 정 선생님이 HSBC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우리가 벌써 한 15년, 13년 전으로 기억을 한 15년에서 13년 전인데 그때 이제 1학년 때 처음으로 바이링구얼 클래스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원어민 선생님들 계속 있었지만 영어 선생님 한 분, 근데 한 클래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5클래스까지 확장을 하고 그 역사가 쭉 있어요. 우리 해왔던 역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도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항상 일어나는 거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요번에도 제가 영어 선생님들하고 한 2시간을 같이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나한테 꼭 해주세요. 그래서 2시간을 얘기하고 모자라서 가서 저 선생님들이 또 다시 회의를 했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나한테 장문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 목사님, 어머님들 만나시면 요 얘기 꼭 해주세요. 그걸 제가 여기다 용해해드렸거든요. 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 구글 드라이브 너 들어갈 줄 알잖아. 거기 들어가서 그거 켜. 엄마 지금 바쁘거든. 관심을 잃어요. 엄마가 너무 바쁜데, 엄마한테 안 중요한데, 아빠한테 안 중요한데 애한테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그러고는 내가 주지 못하는 관심을 비싼 돈 들여서 과외공부 선생님이나 학원을 보내신다고요. 이거는 바보짓도 그런 바보짓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탁해요. 제발 아이들 영어 뭐 과제하거나 뭐 내주잖아요. 뭐 하면 고쳐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는요. 정말 저는 영어가 과목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평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얘가 어느 정도 될까?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얘 성적이 뭐야? 얘 영어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얘를 알 수 있지? 얘가 어느 레벨이에요? 레벨? 우리의 레벨 이거 와서 많이 물어보죠. 최은수 전사님. 우리의 레벨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가지는 순간 아이들은 영어에 관심을 잃습니다. 과목이기 때문에요. 이해하세요? 정답이나 교정보다는 관찰이나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거든요. 요즘 이제 새로 도서관 해서 이제 오픈해서 혹시 내 아이는 어떤 책을 많이 보는지 아세요? 모르는 엄마도 있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얘는 고를까? 만화 있는 책만 골라내가 있을까? 짧은 책만 영어 책을 골라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물에 대해서 많이 보는 곤충 뭐 그건 아시죠? 뭐 남자애들 주로 많이 공룡에 관심 많은 아이들. 집에 보면 그냥 다 책이 공룡책이고 장난감도 공룡 장난감이고.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읽는 책이 또 읽는 장이 또는 읽고 있는 페이지가 어디에 아이의 눈이 가고 있는지를 읽으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정답이나 교정보다는 관심과 관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바빠. 그래서 어느 날 잡아가지고 이날 영어를 다 하는 거야. 웃으시는 분들은 자수해서 광명 찾고 있는 거죠. 영어 선생님들이 부탁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어린이들이 처음 보는 책들은요. 굿나잇 문이라는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자리 때 읽어주는 거예요. 잠자리 때. 매일같이 10분씩만 엄마가 잠자기 전에, 근데 왜 잠자기 전에, 그리고 목욕 다 시키시고 배가 부를 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학원 가기 15분 전에 야 너 그 영어 읽어 가야 되잖아. 야 이리 와 빨리 앉아. 여기 빨리 앉아. 나 이거 읽어줄게. 빨리 앉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학원 가는 게 문제고요. 여유가 좀 많으면 좋아요. 아이의 가장 여유 있고 엄마가 여유 있는 시간 목욕시키고 저녁 먹고 목욕시키고 아이가 제일 편안하게 잠자리 들 때 특별히 외국에서는 bedtime reading이라고 말해요. bedtime reading. 잠자리에서 들어갈 때가 가장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렇게 좀 무장이 해제되는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야단치지 않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와 비교는
정말 좀 내려놔 주실래요? 여러분들 반 아이 중에 영어 책 막 빨리 읽는 아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약간 프랍업하듯이 책 읽기를 막 강요되고 막 학원에서 뭐 이런 데서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막 푸시돼 가지고 애가 막 잘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 진짜 관건은 뭐냐면 3학년 가서 관심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니까요. 그럼 혼자 해야기 시작해야 할 때 혼자 할 수 있기 될 때에 그때 관심 잃어버린 친구들은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관심 안 잃어버리기. 제가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마칠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영감을 주셨어.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했죠? 기억나시죠? 서두에 제목이 뭐예요? 김효생 목사처럼 이중 언어 구사 잘하는 사람.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해요. 자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상적으로도 뭐 이거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2021년도 가을에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여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한 가족이 해외로 나가셨어요. 이거 반복되는 거라 제가 그냥 이 예를 드는 거는 그냥 가장 최근에 일어난 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감사 인사를 많이 받는 경우, 부모가 일부러 메일까지 저한테 보내는 경우, 아니면 어디 가면 저를 찾아와서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다닐 때 몰랐는데요. 여기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가지고 애를 지금 5학년짜리 애거든요.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러는 1학년 들어갔나 그러는데 해외에 가서 완전히 이제 아주 잠깐 오지인데 인터내셔널 스쿨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여기 왔는데 중앙하고 비슷하대요. 너무 아이가 영어만큼은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아이가 여기 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중간 정도 했을까? 네? 학교의 그 어떤 방법과 그거를 잘 따랐던 부모님이긴 해요. 되게 안시스하게 아이가 관심을 안 잃도록 엄마가 노력했던 엄마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저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을 조금씩 정도는 달라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아직도 그 꿈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저의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3살 버릇은 정말 8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뭐 국제 결혼한 부부의 자녀들이 한국에 저희 부모님이 국제 결혼하셨는데 외국 어머니와 한국 아버지 사이 또는 한국 어머니와 미국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두 나라에서 살아보거나 여러 나라에서 살아봐서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제 말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두 언어가 어느 게 더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구사를 해서 국제 대회든 대통령 통역이든 뭐 거기에 초대 안 받지 않고 진짜 제일 먼저 골라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이 좀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좀 인정도 좀 해주고. 그런데 아니야. 근데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뭐였냐면 저는 정말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미국 여자랑 결혼한 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대단히 일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요. 잠자리 들 때마다 우리 엄마가 그때 생각해 보세요. 61년도 태어났다니까요. 한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어린이 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니까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있던 몇 개의 아이들이 읽던 오래된 책, 어린이 책들을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 쓰던 옷하고 몇 가지를 해서 6주 걸려서 한국에 보낸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인계동 저희 집에서
사실은 전기가 나가면 촛불 켜시고 호롱불 같은 데서 매일 저녁 저에게 책을 읽어주신 저희 어머님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엄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여러분들, 한국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이중언어 못해요. 엄마 아빠가 그 나라 말을 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저에게 퍼펙트 바이링구얼을 도와주셨던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 엄마가 매일 저녁 책 읽어주셨어요. 책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집에 돌아와서 초저녁에 껌껌해지잖아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때로는 아침 먹고 해질 때까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쉬어서 못 읽어줄 때까지 또 읽어줘, 또 읽어줘, 또 읽어줘 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서 61년도에 태어나서 79년도에 대학 갈 때까지 한국 수원 인계동 365번 2번지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국 학교만 다녔는데 퍼펙트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 엄마가 책 읽어줘서.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모셔도 될까요? Hello, mom. 우리 또 최은자, 우리 또 요양보호사님이세요. 어머니랑 낮에 같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연해 드리려고요. 요 책은 아닌데 요거 우리 책방에도 있어요. 근데 Mom, do you remember? Yeah, you can take your mask off. Jesus Storybook Bible. Do you remember? You read something like this to me. So 제가 옛날 모습을 그대로 하기에는 60 한갑이 넘은 징그러운 아들이라 제가 여기 무릎에 놓고 어렸을 때처럼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엄마가 Can you just read me just a little bit? Start here. God wrote, I love you. He wrote it in the sky and on the earth and under the sea. He wrote his message everywhere because God created everything in his world to reflect him like a mirror, to show us what he is like, to help us to know him, to make our hearts sing. The way a kitten chases her tail, the way red poppies grow wild, the way a dolphin swims. And God put it into words too and wrote it in a book called the Bible. Thank you, Mom. 매일 8시간씩 함께 하시는 우리 보호사님이 계세요. 우리 엄마는 이제 활동 거의 못 하시고요. 파이샵 못 나가시거든요. 근데 저를 파이샵에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앞치마 입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책을 읽어줘서 나는 엄마가 읽어준 책으로 영어만 배운 거 아니었어요. 엄마의 삶, 엄마의 마음, 엄마의 가치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하시는 게 뭐냐면 움직일 수도 없고 나오실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혼자 계시면 어머니는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읽으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 왜 시집 왔나. 요즘은 엄마 보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엄마한테 책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셉이는 그 집회를 통해 인류학 유명 강사의 반열에 올랐다. 21살의 나이로 미국 각 도시를 다니며 한인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했다. 1990년까지 요셉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깽단에 들어갔던 청소년들 울면서 회개했고 그 중에 목사가 된 이들도 있다. 그때 요셉이는 내가 이렇게 말했대. 어릴 때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고 제가 혼혈아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다시 쓰임받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한국에 보내시고
제가 다시 미국에 와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 쓰임 받고 있는 것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책이지만 제가 어머니께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기억력도 많이 없으신데 혹시 그냥 물어봐도 돼요? 저한테 책 읽어준 거 기억나세요? 책 책 읽어 아니요, 그냥 책을 읽어줬던 경험. 그거는 기억했지. 세 남매 중에 누구한테 제일 많이 읽어주셨어요? 제일 첫째 제일 첫째. 당연하지. 그러면 세 남매 중에 바일링구얼이 제일 퍼펙트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요셉. 여기 엄마들한테 만약에 그냥 격려해 주시거나 Is anything you want to tell this mom? 영어로 하면 제가 통역해 드릴 수도 있고요. 엄마들한테 자녀들 어떻게 기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What should they do? 그냥 열심히 책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om. 그냥 열심히 책 읽어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그냥 눈물 흘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학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 뭐 논문 같은 거 보여드려도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엄마라고 그때 영어 가르쳐 달라고 많이 밖에서도 요청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냥 집에서 저한테 책 읽어 주셨어요. 화려한 엄마, 능력 있는 엄마, 돈 많이 가진 엄마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책 읽어 주셨어요. 꼭 영어 책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품을 떠날 시기가 너무 빨리 오는데 주님, 아직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는 나이, 아직 자기 핸드폰으로 엄마 필요 없다고, 핸드폰이 더 재밌다고 말하기 전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매일같이 좋은 책을,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휠체어 탈 때 엄마 고마워, 엄마 진짜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영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회 주신다면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난 모른다. 최은수 전사 어떻게 할 거야? 책임 안 져.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예측을 늘 불허하게 하세요. 불가하게. 그래서 네, 항상 저조차도 서프라이즈하게 하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의가 꼬였어요. 사실
사실은 이게 저 항상 이제 목사님이 철학적인 얘기를 쫙 해서 왜 기독교 교육인데 영어 교육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막 무슨 학자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번 2022년도 1학년이 정말 특별하신 분들인가 봐요.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신 적이 처음이거든요. 거기다 오늘 트루디 사모님까지 와 진짜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저도 이렇게 지금 눈이 막 촉촉할 정도로 저는 이제 트루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책 읽어주는 거 지금 2번째 봤거든요. 전에 한번 비디오 촬영안이라고 영상 촬영으로 부모님들 동료안이라고 책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현장을 본 건 저밖에 없고 어머니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좀 감동이 덜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너무 꿈꿔지지 않으세요? 나도 저렇게 하겠다. 저는 또 제가 이 학교 와서 7년 동안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요. 목사님 처음에 저한테 이 비전을 주셨을 때 제가 너무 저희 아들한테 미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은 지금 이렇게 대학생이고 저희 딸은 고등학생인데 제가 저희 딸 때 영어책을 정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나를 정말 깨닫고 저희 딸은 태어나서부터 영어책을 때마다 밤마다 이렇게 읽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책을 위로 보고 둘이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4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쓱 오더니 야 엄마 나도 엄마가 이렇게 책 읽어줬으면 지금 영어 엄청 좋아했을 텐데 내가 왜 영어 싫어하는 줄 알아? 엄마 나 공부시켰잖아 이러면서 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어디가 이리 와 너도 누워 막 이랬더니 싫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저희 아들 영어 잘해요. 잘하는데 어려운 과정 거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늘 영어가 쉽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딸도 영어 잘해요. 잘하는데 아들만큼 잘하지 않는데 딸은 늘 오빠를 비웃으면서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영어를 쉽게 만만하게 생각할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저 역시 둘째 아이는 영어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정말 책으로 삶으로 이렇게 나눴던 게 굉장히 그렇게 남아서 큰아이에 대한 제 그 미안함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 어머니들한테 그 길 걷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목사님 너무 그 책 읽어주는 것까지도 오늘 이런 얘기 정말 처음 하셨거든요. 책 어떻게 읽어주시면 된다, 뭐 평가할 아까 과목으로 남고 싶으면 평가해라, 뭐 이런 말씀 오늘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받아 적으면서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하려는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안내할 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1학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래도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동기를 받으셨는데도 목소리가 즐거운 영어 대기 1학년 하나도 안 즐거워요. 자, 우리 즐겁게 시작. 즐거운 영어 대기 1학년. 네, 이렇게 하셔야죠. 즐거운 영어 대기 1학년 이렇게. 네, 오늘 아까 목사님 인커러지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늘 뵐 때마다 목사님 정말 행운하다. 어떻게 그 당시에 정말 선교사 어머니를 두시고 또 아버님도 김장원 목사님이시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실 수밖에 없는 운을 타고나셨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들이 이 강의 듣고 좌절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시지만 엄마가 뭐 미국인이면 나도 영어 했겠네 막 이러시면서 나가시는 분들 막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도 책 읽어주는 엄마 돼야겠구나 그런 마음 생기시죠? 자. 그래서 그 마음 잊지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2학년까지가 진짜 이 황금 시기예요. 아이들이요 3학년만 돼도요 이제 엄마랑 막 부비부비 뭐 베드타임 스토리가 좋아요 이런 거 이제 키워보신 분들 알죠? 이제 4학년 되면 어떻게 해요? 슬슬 이제 사춘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거 추억으로 남아요. 근데 이 추억이 되게 오래 간다는 거.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은 열심히 즐거운 영어 대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다중언어 회복하기 목사님 작년 기준으로 제가 정해 놓은 거예요. 이 기독교 교육원에서 영어 교육은 언제 한번 또 이렇게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아까 저희가 영어는요.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닮은 그걸 가진 엄마들이 이렇게 믿음과 함께 언어로서 삶으로서 전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중앙 기독 영어는요. PT식 영어입니다. 뭐라고요? PT식 영어. 네.
PT가 여러분 퍼스널 트레이닝인 거 아시죠? 자,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살 빼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쉬운 방법, 하나는 어려운 방법. 쉬운 방법은 뭐죠? 한약 먹거나 어떻게 해요? 아니면 성형외과 가서 적당히 제거하거나, 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자, 어려운 방법은 뭐죠? 운동하고 막 PT 받고 막 이런 게 정말 어렵잖아요. 건강하게 빼는 거. PT식 영어는요, 우리 부모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마다 우리 트루지 사모님처럼 목이 쉬도록, 네, 책을 읽어주시는 그런 걸 하시는데요. 우리 왜 PT 꼭 그 혼자서 왜 홈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홈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하죠. 포기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어디를 가요? 가시잖아요. 짐에 가시잖아요. 가셔서 막 받으시면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되시죠. 중앙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이제 하세요. 책 읽으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중앙기독 초등학교 영어는요.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이제 정말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 잘 설명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이 영어 책 읽기가 되려면은요. 학교 학습 내용을 아까 이해하고 아이 혼자 방치한다? 이제 작동법, 자 엄마 이거 하고 화면 터치 되지? 여기로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엄마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구글 클래스룸에 언제 게시가 되죠? 수요일 제가 정답 말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 다 정답 100%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무려 20%나 금요일, 월요일, 막 화요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요일이 바뀌었나? 막 이러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과제 제출이 언제까지예요? 화요일까지죠. 근데 어머니들 그러면 과제 제출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밤에 한다? 아니죠.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미리 조금씩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제 제출 기간으로.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챙겨주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막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구글 클래스룸 막 스캔해가지고 아직 안 올리신 분 화요일입니다. 빨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장면이 막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있어? 갖고 와.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아이들이 학습으로 숙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정해진 날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영어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건데요. 자, 습관이 길러지려면 최소 며칠이 걸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최소 며칠이 걸리죠? 21일이라는 어떤 미국의 그 의사가 어떤 정말 사지가 다 못 쓰게 된 환자를 재활하는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걸린 시간이 21일이었대요. 그 다음부터 여러 그 의사들이 그걸 임상적으로 실험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게 안 되다가 제대로 이렇게 가게 된 게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21일이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돼서 21일이라는 법칙이 생겼어요. 우리 성경에도 21일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몰라요? 성경에 21일이 안 나오나요? 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면 패스하도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방송도 찍히는데. 자, 그다음 관계적 영어 책 읽기 이제 연습을 영어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데 그냥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면 아이를 잡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관계적,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되죠, 엄마랑. 그래서 좋은 관계를 하는 연습들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앞서서 저희 영어 선생님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영어를 이렇게 쭉 써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쉬운 것만 해요. 학교에서 어려운 거 안 하는데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중에 저희 아이는 ABC도 모르고 학교 왔어요. 유치원 때 영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비교만 안 하시면 그냥 제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아직 한글도 잘 못 쓰고 하는 친구들 많죠. 어제 도서관에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금 고난주간이어서 이제 성경에 관한 책들을 선생님이 쫙 보고 싶은 책 한 권씩 본 다음에 가장 소중하게 다가온 낱말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그런데 저처럼 한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죠. 근데 자기만 몰라요라고 묻지 않고 저처럼 한글을 못하고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렇게 대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문해력이 있고 정말
소통이 되고 그런 아이잖아요. 거기다 대변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기에 있던 이렇게 나 어떡하지 어떻게 했던 친구들이 위안을 얻었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한 시간 좀 왔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영어가 웬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요 한 1학기를 지나면 한글도 진짜 묻어가면서 다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 1학기 때 저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던 어머니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오는 것만 정말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욕심내야 되는 건 가능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밤에 아주 편안한 시간에 책을 재미있게 많이 읽어주는 거 이것만 욕심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읽고 쓰고 막 여기까지 읽고 쓰고 그건 아이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내 아이가 조금씩 자신감을 보이면서 할 때 엄마 도와주세요 할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앞서서 나가시면서 푸시하지만 안아주시면 저 과정 어렵지 않고요. 진짜 학교에서도 너무 선생님들이 게임으로 뭐로 재밌게 하거든요. 활동으로. 그 재밌게 한 걸 엄마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외워봐. 자, 엄마 5분 줄게 외운다. 엄마 테스트 할 거야. 막 이렇게 집에서 평가하고 계시면 다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블 집에 챙기셨죠? 저 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저한테 이르는 아이들이 작년까지 있었어요. 제가 바이블 가르쳤었거든요. 선생님 저희 집에 책이 있다고요? 전 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친구도 막 이랬어요. 그런 친구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버거윅 4월 첫째부터 나가게 됐죠? 매주 언제 나가죠? 아이가 가방에? 나갑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가방에 책이 있었어? 막 이런 학교에서 동일한 책이 나가고요. 그 책의 음원도 나가지요. 그리고 그 구글 클래스룸을 보면 막 글이 많은 거는 누구 읽으라고 많은 거예요. 엄마 읽으라고 많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들 책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하는 팁들을 거기다 쫙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도 아, 이 영어책 어떻게 읽어야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구글 클래스룸에 팁 올라온 거 읽으시고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렉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저거 아이들이 지금 조금씩 선생님들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연습하고 2학기 때 본격적으로 가정에 보내질 거예요. 아,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한번 영어 선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아직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Yes, yes예요. 자, do you speak English? Yes.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질문에 50% 이상이 선생님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책을 읽어줘도 될까요? 하는 발음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만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첫 회 했을 때부터 질문지를 계속 보내시는데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 들었죠? 막 목사님 그러면서 아, 여기 발음 안 좋은 최은수 아까 이따가 책 읽는 것 좀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발음 안 좋은 제가 책을 읽어줬어도 우리 아이들 지금 발음 너무 좋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발음을 아이들이 닮을까요? 원어민 선생님 영어 발음을 닮으려고 할까요? 아이들 어떤 거 닮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냥 엄마 애 쓰는 걸로 애들이 알아요. 알고 그게 아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게요. 제가 좀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 아이 둘째 아이를 이제 영어책을 읽어주는데 그래 너도 이제 영어 공부 좀 하자. 너 계속 이렇게 재밌기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리더스를 가지고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탁 저를 째려보면서 엄마 이거 나 혼자 할게. 엄마 발음 너무 이상해.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그럼 너 혼자 읽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야, 너 엄마 발음만 이상한 줄 알아? 야, 인도 사람도 이상하고 필리핀 사람도 이상하고 중국 사람 더 이상해. 야, 엄마 발음은 원 오브 댐이야. 너 코리안 이 발음도 익숙해져야 돼. 너 가서 뭐 영국 발음, 미국 발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발음과 익숙해져. 그게 네가 나중에 살아남는 길이야. 들어. 그냥 이러면서 제가 꿋꿋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하고 집에서 영어로 대화 가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발음은 저런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원어민 이렇게 얘기해도 원어민들 다 제 발음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 발음을 알아들어 주는 거죠. 알아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느낀 게 대학교 때 일본 애하고 저하고 똑같이 미국 애한테 얘기하는데 일본 애가 발음이 저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외국 애가 일본 애 발음은 알아주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그때 코리아는요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발음 무시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우리 코리안 K-팝이 얼마나 이게 K-컬처 얼마나 지금 떴어요.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 발음 다 알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런 점 부각시키셔서요 아이한테 발음 이상해도 자신감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자, 고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영어 몇 년 했다? 적어도 10년 이상 했다. 그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신 분도 있고 저랑 연배가 같으신 분들은 6년은 최소한 하셨을 거고. 네, 그러니까 스피킹 잉글리시 할 수 있다. 자, 오늘부터 발음 이제 질문 안 하는 겁니다. 네, 어머니들 발음 질문 안 하고요. 요즘에 파파고니 뭐 구글이니 얼마나 많이 발음 잘 알려주고 읽어줘요. 그럴 때 정말 못 읽겠다는 단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엄마 이거 단어 엄마도 모르겠네. 야 이런 단어도 있구나. 찾아보자. 이런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는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이런 단어 엄마 처음 봤는데 야 세상 많이 달라졌다. 야, 엄마 어릴 때는 못 보던 단어야. 막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영어 그러면 성경 비결 우리 목사님한테 찾으셨죠? 뭐죠? 관심이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디로부터 온다? 관계로부터 온다. 이게 성공 비결인데요. 제가 그걸 다른 말로 좀 쉽게 정리했어요. 영어책 읽어주는 아빠, 엄마가 성공 비결입니다. 목사님한테 성공 비결을 찾으라 그러면 트루디 사모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도 아까 목사님 닮으려면은 그 성공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책 읽어주는 엄마, 아빠로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영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막 좋지 않아요? 기분? 벌써 우리 아이가 영어 성공한다니? 자, 그래서 우리 관계적 영어 책 읽기 통해서 우리 관계적 영어를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관계적 영어 책 읽기가 성공하려면은요, 사랑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 추억이 된다. 아까 목사님 아까 추억 얘기하실 때 부럽잖아요. 여러분도 그쯤에 그런 얘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안 좋았던 추억 얘기하시지 않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엄마랑 이거 영어책 읽었던 거 너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얘기하셨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들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렌즈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눔을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거 5가지 제가 조금 더 습관을 형성하는 요소를 뽑아봤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얘기인데요. 자, physical arrangement, 시간, 장소, 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영어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맨날 야 책 갖고 와. 책 어디 있어? 너 어부거 이거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어책이 어디서든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엄마가 좀 미리 한번 보시고 영어책을 골라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책을 찾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이가 좀 편안한 장소 과외하듯이 책상에 앉혀놓고 책 펴. 그리고 엄마 옆에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램프 켜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하지 마시고요. 뭔가 코지한 스페셜 존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책도 아까 제가 미리 보라는 거 머티리얼 셀렉티드 했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아까 제가 그래서 팁을 막 올려드리는 이유가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거 어떤 포인트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 미리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재밌게 읽어야겠죠. 아까 발음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국 책 읽어주듯이 재미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요소를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들이 책 재밌게 읽어주려면 한글책을 어떻게 해요? 한글책은 재밌게 읽어주시죠. 막 목소리도 막 흉내내고 막 재밌게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 아빠 특히 아버님들 모셔가지고 영어책 읽어주는 날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아버님이 막 분장도 너무 멋있게 하시고 오시고 너무 재밌게 해서 애들이 옹기종기 다 모였는데 책을 읽어주시는데 Who keeps dropping banana skins around here? growled the lion. Not me, said the monkey. 이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하나씩 다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그 존을 막 떠나요 애들이.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Who keeps dropping banana skins around here? 뭐 이러면 애들이 뭔가 재밌잖아요. 근데 난 me 뭐 이렇게 원숭이처럼 하시고 이러면 애들도 따라서 재밌고. 근데 요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안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읽으면 관심 갖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음성 고조하시고요. 그리고 1, 2학년 때는 주로 그림책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있는데 그림을 안 보고 손가락으로 글자만 짚으시면서 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아이들하고 이 내용이 어떤지 한국말로 얘기하시고요. 영어로 하셔야지. 자 질문 두 번째 제일 많았던 게 해석해 줘야 되나요? 그리고 끊어 읽기 하면서 해석하고 하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해석에 대한 질문 많았는데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난 me 나는 아니야 said the monkey 멍키가 말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자 어떤 게 남으세요? 난 me said the monkey가 남으세요? 아니면 나는 아니야 어떤 게 남으세요? 나는 아니야 멍키가 말했어요. 이것만 남으시죠? 자 해석을 해주면은요 희한하게 한글만 남아요.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영어가 남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직독직해를 하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난 me 아니야 나는. 이런 해석이 좋아요. said 말했다 더 멍키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구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 그림만 봐도요. 그림만 자세히 봐도 이 상황이 어떤지 아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숭이가 메롱하고 가네. 사실 아이가 내용을 너무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림 읽기를 먼저 하고 영어를 읽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책은요. 또 이런 책들이 있어요. Again. 제목이 딱 again인데요. 이 아이들 책은요. 그 제목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again, again. 그럼 엄마 생각에 자, again이 무슨 뜻이야? 다시라는 뜻이야. 다시. 생각하면서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아이가 내용을 이해하는 게 너무 엄마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자, 또 이제 질문해요. again 아까 뭐라 그랬어? 자, 뭐라 그랬어? 기억하지? 자, 그럼 봐봐. 어디 나오나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PPT에 있는데 지금 제가 순서를 막 뒤죽박죽해서 빨리 끝내려고 순서를 옮겼어요. 자, 여기서 again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한테 또 물어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 엄마가? 엄마 뭐라 그랬어? 다시, 그치? 여기서 다시야. 얘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친절하게 해석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요. again 그냥 지금 용이 그림책을 들고 again 이러네. again 무슨 뜻일까? 그냥 던지세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엄마한테 밤에 이렇게 이야기책 읽어달라고 아이가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 읽어줘요. 근데 아이가 그 다음 장에 again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꼭 굳이 다시라고 해석 안 해줘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금방 알죠. 그 어감상. 그래서 또 읽어줬는데 아이가 또 이제 again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표정이 점점점 우리 엄마들처럼 변해요. 애가 계속 again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again 하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다가 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불을 뿜어요. 그래서 이 책이 실제로 이렇게 뚫려요.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어젯밤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막 읽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막 집중해서 들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자, 이거는요. 이런 아이들 그림책은요. 그림책 자체가 아이들한테 관심 끌 요소들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관심을 영어에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랑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 가지면서 무슨 뜻일까 하고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지 마세요. 해석은 지금 그런 모든 아이들의 상상력을 그냥 확 막아버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다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래서 again이 무슨 뜻이라고? 다시 외워. again again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해석은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새는 질문하죠. 근데 엄마 용이 진짜 있어? 막 이런 질문하면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적절하게 답을 잘 해주세요. 글쎄 용이 있을까? 성경에 리오와 야단이라고 용 비슷한 게 막 이렇게 나온 적은 있는데 진짜 있나? 막 이러면서 엄마도 반문하시고 이렇게 아까처럼 관계, 관심, 관계. 너 용에 관심 있었어? 그럼 엄마 용이 진짜 불을 뿜어? 아이들은 막 그런 게 관심 있거든요. 용이 불을 진짜 뿜어? 그러니까 용이 불을 뿜나 봐. 그럼 엄마 뱃속에 불이 있는 거야? 그렇겠지?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 성의는 보여주시면서 야 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거 영어책이야 영어책 again 외워 막 이렇게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선생님 또 질문이 같은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줘도 될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아이들 성향상 자기가 꽂히는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럼 엄마가 야, 너 지겹지도 않니? 다른 책 좀 갖고 와봐. 너 이러다가 영어 안 늘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거 또 갖고 왔네? 와 이거 너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럴 때 영어 한마디 툭 던지. Your favorite book. 그치?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서 횟수 관계없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선생님 영어 될까요? 질문 중에 선생님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영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성실히 하시면 장단컨대 영어 됩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Enjoy reading. 영어를 즐기면은요. 리드가 영어가 더 빨리 읽게 되고요. 그리고 더 당연히 문해력이 늘어나면서 이해하게 되고요. 재밌으니까 영어 더 읽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걸 즐기고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영어책 읽는 아이들을 누가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제가 어제 또 봤잖아요.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일하잖아요. 매일 영어책을 2권씩 빌리는 3학년짜리 아이가 있어요. 영어책을. 그래서 넌 미국에서 살다 그때 영어책도 이런 얇은 그림책 아니에요. 제법 글밥 있는 책을 빌려가. 너 진짜 이거 너가 읽니? 그랬더니 반납하면서 그래요. 선생님 저 이거 미국 영국판으로 볼 수 없나요? 막 이래요. 너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 좀 다른 걸 아니?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럼 엄마랑 매일 영어책 읽어? 아직 3학년이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아직도 영어책 매일 읽니? 그랬더니 네. 저 1학년 때부터 선생님 계속 잘 읽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너무 잘했길래 너 학원 다니니? 아니요. 저 학원 안 다녀봤는데요. 그럼 너 미국에 살다 왔니? 아니요. 저 엄마랑 그냥 밤에만 맨날 읽는데요. 너무 제가 이 세미나에 대한 감동을 또 제가 어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섰잖아요. 어머니들 진짜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읽으면 그 아이처럼 자기 글밥에 맞는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읽고 싶으면 그게 영어면 영어를 읽고 한글이면 한글로 읽고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읽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게 해주세요. 자 이런 거는 아까 목사님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제가 하나 꼭 얘기하는 게 어머니들은 아까 목사님 말 막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관심 가지고 관계하고 하는데 그 관계를 꼭 망치는 게 뭐죠? 우리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좋은 관계를 할 때 우리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런 말에 상처받는구나, 이러면은 되는구나, 이러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잘 보셔가지고 그 영어 시간이 결국에 울고 끝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오시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애랑 관계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그냥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보내려고요. 이런 어머니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하시기에도 1학년, 2학년이 너무 좋아요. 사춘기 때 잘못하면 엄마랑 영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1학년 아이들은 마음이 너무 넓어요. 엄마가 그래도 엄마가 좋대요. 엄마 맨날 소리를 지르는데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너무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많아요. 용서를 너무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럴 때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무조건 했어? 너 오늘 영어 공부했어? 뭐 했어? 가방 챙겼어? 이빨 닦았어? 뭐 이렇게 계속 하고 막 계속 이제 점검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엄마랑 무슨 책 읽을까? 책도 야 엄마 오늘 도서관 이거 빌려왔어. 이게 좋대. 갖고 와. 뭐 이게 아니라 엄마 오늘 세 권 이렇게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어떤 거 읽고 싶어? 이렇게 엄마가 말을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이 좋게 따뜻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랑 세미나 할 때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잘 되려면은요, 어머니들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예 정체성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닐래, 교회 이제 빠지지 말고 다녀야지 하면 어려운데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새벽부터 온갖 예배 다 가게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건 라틴어에서 반복된 실제인데요. 내가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 특별히 오늘 정체성 바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엄마 아빠다? 나는, 자 해보자. 시작. 나는 영어책 읽어주는 엄마다. 그냥 나는 영어책을 읽어주는 엄마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주는 엄마니까 밤마다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영어책 읽기를 좋아한다. 자,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영어책 읽어주는 게 제일 힘드신 게요. 저한테 와서 고백하시는 게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정말 영어에는 학을 떼가지고 대학도 일부러 영어 필요 없는 대학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안 한 지가 지금 애 낳고 15년째 지금 영어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결심하신 게, 선생님 제가 영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영어 학원 갔다가요, 저녁에 선생님이랑 이거 영어 공부하고 영어책 공부하고요, 저녁에 우리 아이들 영어책 읽어주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영어책 좋아하는 1일입니다. 네? 아셨죠? 그냥 오늘부터 그냥 영어책 좋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관심 막 애기 영어 공부시키는 거에 관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책 집에 가서 51살 우리 남편한테 읽어주면서 둘이 깔깔거리고 웃을 정도로 전 영어책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요, 그냥 오늘부터 영어책을 좋아하시기로 하세요. 그러면 영어책 읽어주는 게 쉽고 편해요. 내가 좋아야지 애하고 해주죠. 내가 싫은 거 가지고 하려니까 더 짜증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거라는데 네가 태도가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부터는 2년 동안만 딱 영어책 취미를 붙이세요. 아, 나 영어 그림책 좋아하는 엄마야. 그런 여자야. 그런 남자야. 이렇게 그냥 정체성을 바꾸세요. 그게 아이한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영어책을 좋아했지? 엄마 오늘부터 좋아하기로 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좋아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영어책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희 엄마 영어책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영어책 빌려오라 그랬어요. 자기 안 본대요. 엄마 보여주려고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읽다가 야 이거 대박 재밌어. 야 여기 구멍 난 거 봐. 이거 구멍 왜 났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애가 별로 지금 영어에 대한 상처도 있고 아이가 별로 영어 안 좋아해서 저쪽에 있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서 나 혼자 봐야겠다. 오겐 와 이렇게 보면 아이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 와서 봐요. 엄마 나도 나 진짜 너무 재밌어 혼자 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오늘만 봐준다. 너 오늘만 보는 거야 같이. 다음부터 방해하지 마. 이러면 싫어하던 아이도 와, 진짜 엄마까지 재밌어 할 정도면 어느 정도야? 이러면서 보다 보면 피식피식 관심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영어를 지금 싫어한다, 흥미가 없다 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처방이에요. 자, 오늘 1일입니다. 무슨 1일? 네, 영어책 좋아하는 일.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영어책 좋아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자, 나는 언어 배우기를 좋아한다까지 가시면 영어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라틴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틴어 되게 못해요. 근데 뭐 라틴어를 누가 해요? 한국에서 거의 없잖아요. 근데도 라틴어 제가 꾸준히 사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언어도 좋아하고, 그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을 회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에 마음 활짝 여시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가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알려주는 언어 습득의 지름길은요, 저런 책들 찾아보면 논문책 수두룩합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 갖고 오는 건데요, 자발적인 읽기가 유일한 언어 습득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뉴질랜드나 어디나 사람 없는데 이렇게 영어하는 사람만 있는데 뚝 떨어뜨리면 영어 저절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람 따라 달라요. 그런데 떨어졌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네, 미국에서 20년째 교포로 사시는데도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 저 홈스테이 하시는 그 홈스테이 시켜주셨던 그 집사님 부부가 두 분 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에서 20년째 살아가고 계세요.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발적인 읽기가 왜 유일한 언어 습득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책을 읽으면은요 쫓기지 않아요. 그죠? 편안해요. 근데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은요 성격상 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가 들려도요 그 얘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뭐 그리고 너무 빨리 얘기하잖아요. 원어민들이 우리 뭐 때문에 뭐 천천히 얘기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막 빨리빨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계속해서 pardon, excuse me, pardon, can you repeat again?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하면은 누가 저랑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있죠. Really? 뭐 이런 말에 리액션 한번 해주면 그쪽에서 하면서 또 막 빨리 얘기하면 그래놓고 뒤돌아서 쟤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종종 생겨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책을 읽으면은요 내가 의미를 다 파악할 때가 누가 재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어 책 읽기가 유일한 언어 습득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실제로 많고요. 저 책을 쓴 스티븐 크라산이라는 사람은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이 영어 책 읽기 목사님 말씀대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영어가 탁 원어민이 막히고 엄마들이 할 수밖에 없고 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가 가장 큰 위협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제가 지금 저 바깥에 막 도구들을 써놓은 그림을 했는데요. 위협은요. 어머니들 실력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가장 큰 습관의 적은요. 영어책 읽는 습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적은요. 지루함입니다. 해도 늘지 않는 것 같고 해도 아이가 뭔가 어겐도 계속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 엄마들이 되게 이게 지겨워지고 지루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읽다 엄마가 재미없게 의욕 없이 읽어주면 이게 되게 지루하면은요 관심 갖고 시작했다가도요 이게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막 학원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지루함을 극복하는 거를 저희가 습관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열심히 도와주도록 할게요. 지루할 틈이 없도록.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 조이 오브 리딩 시작합니다. 자, 혼자 하면 지루하는데요. 저기 밭도요. 혼자 갈면은 저걸 언제 가라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갈면 어때요? 갈만하죠. 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딱 하고 나서 시원하게 음료수 마시고 야 이만큼 갈았어. 막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친 거예요. 이만큼 갈았어 하면은 잘 끝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1학년 이 과정이 여러분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도록 together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여기서 영어책 다 좋아하시고 책 읽기 다 좋아하시는 분들 모였잖아요. 그죠? 이제 같이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